지금 당장 멈추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익숙한 음식 속에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믿었던 그 부위들이 오히려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신장을 망가뜨리며 평생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이라면 이 내용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할 돼지고기의 6가지 부위는 단 한 끼의 식사로도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은 피를 보충하고 뇌는 머리를 맑게 하며 콩팥은 기운을 북돋아준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반대편에 있는 더 불편한 진실을 함께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위들이 세균, 중금속, 호르몬, 고지방, 콜레스테롤의 저장소로 변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눈과 판단력을 키우기 위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병이 생기기 전에 식탁 위에서 예방하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단 1초도 흘려보내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우리가 조심해야 할 돼지고기의 위험한 부위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국, 일본, 유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건강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부위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보양식이라고 믿고 있는 돼지의 뇌입니다. 겉보기에는 부드럽고 특별한 음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심각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돼지뇌는 기억력 향상이나 두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어르신들이 머리가 막지 않다고 느낄 때 종종 돼지뇌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믿음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옛 관습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돼지뇌 100g에는 무려 3000mg이 넘는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의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 동맥경화와 뇌졸중,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중장년층 이상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돼지뇌에는 퓨린이라는 성분도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요산으로 변해 통풍을 유발합니다. 통풍은 단순한 관절통이 아니라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만성 질환입니다. 특히 남성 시니어층에서 통풍 발작은 일상생활을 위협할 만큼 큰 고통을 줍니다. 게다가 돼지뇌는 중금속 축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돼지가 오염된 환경에서 자랄 경우 납이나 수은 같은 유해 물질이 뇌에 집중적으로 축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식 유통 경로를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된 제품이라면 급성 중독 위험은 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 부위를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섭취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뇌를 음식으로 취급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이것은 보양식이 아니라 가끔 특별한 날에 소량만 먹어야 하는 특이 식재료라는 점입니다. 한 달에 한두 조각, 그것도 콜레스테롤 관리가 잘 된 건강한 사람에 한해서만 권장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위는 많은 사람들이 철분과 비타민을 이유로 즐겨 먹는 간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외면해온 더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앞서 돼지뇌가 콜레스테롤과 퓨린의 위험을 안고 있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돼지간은 외부 독소와 중금속의 저장소라는 더 깊은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을 피보충해 좋은 음식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철분과 비타민 A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함의 뒤편에는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어두운 이면이 존재합니다. 간은 모든 동물의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돼지가 오염된 사료를 먹거나
불결한 물을 마시면 그 안에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이 간에 축적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간은 점점 독소를 저장하는 창고로 변하게 됩니다. 최근 유럽식품안전청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시장에서 판매되는 돼지간의 80% 이상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간은 비타민 A의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어느 정도는 시력과 면역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간 기능 저하, 심한 경우 간 독성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건강기능식품 등을 통해 비타민을 따로 보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돼지간 100g에는 300mg이 넘는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어 고콜레스테롤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 수치가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돼지간을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단, 3가지 생명 수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출처가 명확한 대형마트나 위생 인증을 받은 곳에서만 구입할 것. 둘째, 일주일에 한 번 100g 이하로 섭취량을 제한할 것. 셋째,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고 염수에 담근 후 반드시 완전히 익히는 조리법을 따를 것. 이제 우리가 마주할 3번째 부위는 보신식으로 오해받기 쉬운 돼지의 콩팥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정력을 살리기는커녕 신장을 파괴할 수 있는 진짜 위험이 숨겨져 있습니다. 앞서 간이 독소의 저장소였다면 이번에 살펴볼 돼지의 콩팥은 신장이라는 이름처럼 정력에 좋다는 오해 속에 더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보신식으로 여기고 꾸준히 섭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장 기능을 해치고 호르몬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콩팥은 원래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돼지가 자라는 환경이 오염되면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혈액을 통해 콩팥에 집중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카드뮴은 신장세포를 서서히 파괴하며 심하면 만성 신부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카드뮴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하고 특히 신장에 누적될 경우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돼지 콩팥 위에 붙어 있는 작은 기관, 바로 부신 때문입니다. 이 부신은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강력한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관인데 도축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함께 남아있을 경우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가진 사람은 이 호르몬이 체내로 들어오는 순간 혈압이 급상승하고 심장이 요동치며 심각한 경우 실신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콩팥 역시 콜레스테롤과 퓨린 수치가 높아 통풍과 심혈관계 질환에 좋지 않습니다. 정력을 키우려다 오히려 생식 기능과 건강을 해치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콩팥을 꼭 섭취하고 싶다면 반드시 인증된 도축장에서 나온 제품인지 확인하고 조리 전에는 콩팥 윗부분에 붙은 이질적인 조직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어두운 색깔, 질감이 다른 덩어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부위는 많은 사람들이 전통 요리에서 흔히 접하는 돼지의 허파입니다. 하지만 그 부위 안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콩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중금속과 호르몬의 위험을 품고 있었다면 이번에 살펴볼 돼지 허파는 겉으로 보기엔 가벼운 부위 같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병원균과 세균 폭탄은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돼지 허파는 순대나 탕 요리에 자주 사용되며 남부 지역 일부에서는 기침을 멈추고 폐를 윤택하게 한다는 이유로 전통 보양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허파를 삶아 먹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폐는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공기와 접촉하는 기관인 만큼 외부 오염에 취약합니다. 돼지는 땅을 코로 파고 먼지와 오물을 마시며 살아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돼지의 폐에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고 그 흔적은 도축 후에도 폐 속 깊은 곳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1년부터 돼지 폐의 식용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했으며 일본과 유럽도 폐를 고위험 식재료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폐는 세척이 매우 어렵습니다. 겉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내부의 미세한 혈관과 조직 안에 남은 세균과 점액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도축 과정에서 폐에 물을 주입해 피를 빼는 과정이 비위생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외부 세균이 역류해 폐 깊숙이 들어가 오염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허파를 대충 끓여 먹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만약 허파를 꼭 먹고자 한다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위생 검역을 통과한 제품만 구매할 것. 둘째, 기도와 폐를 수십 번 물로 씻어 완전히 하얗게 될 때까지 세척할 것. 셋째,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섭취할 것. 한 번의 방심이 세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음 부위는 많은 이들이 구워 먹는 별미로 여기는 돼지 대창입니다. 하지만 그 안은 단순한 별미가 아니라 수백만 마리의 세균과 기생충이 숨어있는 고위험 지대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돼지 허파가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위험을 품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돼지 대창은 말 그대로 위생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 맛과 씹는 식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부위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이상 입에 넣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대창은 돼지의 마지막 소화기관이자 배설 직전의 통로입니다. 하루 종일 음식물 찌꺼기, 장내 세균, 독성 물질이 통과하는 곳이며 벽면에는 수많은 세균과 기생충알이 들러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국내 일부 재래시장에서는 대창에서 대장균, 살모넬라균, 회충알 등이 다수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창이 제대로 된 세척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내부 점막에 남아있는 점액질과 노폐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삶아도 완벽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생충 알은 열에 강해 충분한 시간 동안 1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익히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창은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한 접시만 먹어도 하루 권장 지방 섭취량을 훌쩍 넘길 수 있으며 고지혈증이나 당뇨, 통풍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는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퓨린 함량도 높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창을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생명 수칙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위생 상태가 철저히 관리된 전문 식당이나 검증된 유통처에서만 먹을 것. 둘째, 집에서 직접 조리할 경우 굵은 소금, 밀가루, 식초 등을 이용해 수십 번 문지르고 내부까지 완전히 뒤집어가며 세척할 것. 그리고 반드시 오랜 시간 끓여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부위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 부위는 외관상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유통을 금지한 돼지의 림프절과 갑상선이 숨어있는 부위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섭취한다면 단 한 끼 식사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대창이 위생과 기생충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단순한 위생을 넘어 생물학적 위험까지 동반한 가장 치명적인 부위를 마주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돼지 목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림프절과 갑상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독소 창고가 숨어 있습니다. 림프절은 동물의 몸에서 면역과 관련된 기관이지만 동시에 세균, 바이러스, 고름, 독소가 모여있는 일종의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돼지가 병에 걸리거나 염증이 생기면 모든 병원체가 이 림프절에 쌓이게 됩니다.
문제는 도축 과정에서 이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이를 다진 고기나 가공식품에 섞어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몇몇 양심 없는 업자들은 이 부위를 헐값에 사들여 순대, 소시지, 떡갈비 등에 섞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부위에는 종종 돼지의 갑상선 조직도 함께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매우 강력한 호르몬을 대량으로 함유하고 있으며 끓이거나 구워도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부위를 모르고 섭취하면 갑작스러운 심장 박동 증가, 불면, 불안, 심한 경우 전신 경련과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중국과 서울에서도 갑상선이 제거되지 않은 돼지고기를 먹고 수십 명이 동시에 병원에 실려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고기를 살 때 색이 탁하거나 절단면에 회색 혹은 노란색 알갱이가 보인다면 즉시 구매를 중단할 것. 둘째,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다진 고기나 가공육은 피할 것. 셋째, 공인된 마트나 검역을 거친 신뢰할 수 있는 유통처에서만 구매할 것. 이제 우리가 살펴본 6가지 위험 부위를 정리하면서 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6가지 돼지고기 부위는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뇌는 콜레스테롤 폭탄이었고 간은 독소 저장소였습니다. 콩팥은 중금속과 호르몬 위험을 품고 있었으며 허파는 세균과 감염의 위험지대였습니다. 대창은 기생충과 위생의 악몽이었고 마지막으로 목 부위의 림프절과 갑상선은 생명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이런 위험한 부위들이 여전히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과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50년 전부터 돼지의 허파, 갑상선, 부신, 림프절을 식용으로 금지했습니다. 모든 도축장에는 전담 검사관이 상주하며 돼지 한 마리 한 마리의 장기 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있으면 폐기 처리되며 위반 시 최대 수억 원의 벌금과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일본은 제로 디펙트라는 원칙 아래 모든 생산 단계에서 결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돼지가 먹은 사료, 마신 물, 건강 상태까지 모두 기록되며 유통되는 모든 돼지고기는 QR코드로 생산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림프절과 목살, 폐, 갑상선은 고위험 부위로 지정되어 일반 식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27개국이 공동으로 식품안전 기준을 공유하며 신속 경보 시스템을 통해 위험 식품이 발견되면 48시간 이내에 전 유럽에 경고를 발송하고 전량 회수합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돼지 내장의 섭취를 거의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항생제 사용조차도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다행히도 최근 몇 년간 식약처와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HACCP 인증 확대, 불시 점검 강화, 유통 추적 시스템 도입, 그리고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통시장이나 일부 유통 경로에서는 관리가 느슨한 현실도 존재합니다. 단속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절실합니다. 첫째, 고기를 구매할 때는 출처를 꼭 확인하십시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거나 유통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둘째, 내장을 조리할 경우 철저한 세척과 완전한 익힘 과정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 영상을 본 내용을 주변 사람들과 꼭 나눠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낸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패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잡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한 번의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은 가장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을 지키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더 안전하고 신중한 선택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 주변 분들도 함께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